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오늘은 월스트리트 유명 투자자들이 테슬라 목표 주가를 상향한 이유와 11월 6일에 있을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으며, 마지막으로 메가팩3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테슬라의 주가는 25년 1월에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연일 강세를 보이며 상승하는 이유 중에 단연 로보택시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어제 제 영상에서 다뤘듯이 애리조나까지 확장을 해서 이제 남은 건 플로리다 지역입니다. 올해 말까지 미국인의 절반 이상을 로보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약속이 지켜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가는 그 일정에 맞춰서 테슬라의 고점인 488달러를 넘어서 500달러 이상을 볼 듯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기 위해서는 조정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는 조정이 올 때 추가 매수로 물량을 모아 가시고 1차 지지선인 400달러 부근과 2차 지지선인 360달러 부근에서 주가는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 부근에서 물량을 모아 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 12월까지 약 2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테슬라의 목표가를 상승 조정하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AI, 로보택시 때문에 상향한 이유라고 내용들을 밝혔고, 대표적으로 미국의 금융서비스 기업인 로버트 W 베어드가 현지 시간 19일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320달러에서 무려 548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월가에서 제시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라는 상징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동안 테슬라의 강세론인 대표주자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제시한 500달러를 뛰어넘는 것이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 활동하는 유명 애널리스트인 알렉산더 포터와 BJ 라켓이까지 상승된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댄 아이브스도 목표가를 700달러까지 올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리고 다가오는 11월 6일 주주총회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가 아주 특별할 것이다 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총에는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지만 과거 일론 머스크의 보상과 관련된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 다가오는 25년 보상안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은 지금까지도 한 가지의 통일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실적과 상관없이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회사가 잘 되고 주가가 올라야 그때만 보상을 받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보상이 주식이기 때문에 미래에 회사가 더 잘 돼야지 일론 머스크의 보상 역시 커지게 됩니다. 물론 보상안을 받게 되면은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주주 여러분도 똑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번 주총 같은 경우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요. 그 이유가 지난 5월 14일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와 함께 주총에서 춤을 출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제가 예측 하나 하자면은 이번 주총 때 보이시죠? 옵티머스의 이미지 중 가장 최근에 공개된 2.5세대 황금 옵티머스와 블랙 옵티머스가 있는데, 11월 6일 주총 때 2.5세대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3세대 버전이 옵티머스가 주총 때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주총회 안건 중에 중요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총에서 다뤄지는 안건들을 통해서 테슬라는 다시 한번 더 변곡점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데, 이번 주총에서 다뤄지는 여러 가지 안건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안건만 따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 중에 세 번째 안건을 보시면은 과거 일론 머스크의 지분 인센티브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과거 벌써 달성한 보상들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인데,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테슬라 측에서 특별 주식을 마련하고 만에 하나 일론 머스크가 과거 보상을 다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하는 보상안의 일부를 떼어주는 방식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에서 과거 일론 머스크가 보상안이 다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 특별 주식을 통해서 보상된 내용은 제외하고 일론 머스크에게 보상안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네 번째 안건을 보시면은 2025년 CEO 성과 보상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보상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테슬라의 시총 자체가 현재 1조 달러 부근에서 8.5조 달러까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8배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이 8.5조 달러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유통 주식 수의 희석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8.5배가 되지는 않지만 최소 7배 이상의 주가는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면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테슬라의 주식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25%의 지분율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현실 세계의 AI와 관련된 모든 테슬라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디지털 AI 같은 경우에는 xAI가 떨어져 나가서 아예 다른 회사에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다른 회사에서 개발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부의 압력 때문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AI가 개발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테슬라의 세계 AI에서도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이견권을 25%까지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 보상안이 통과가 됨으로써 테슬라와 함께 성장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25%를 달성하기 위한 1조 달러 보상 패키지는 반드시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안건 역시 상당한 중요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7번째 안건은 테슬라가 xAI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안건입니다. 테슬라 이사회 같은 경우 이 제안에 대해서는 찬성 혹은 반대와 같은 어떠한 권고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요. 벌써 디지털 AI와 현실 세계 AI가 결합하여 다양한 시너지를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얼마 전에 확인했듯 그룹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제공을 해주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xAI의 발전 속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AI 트레이닝 센터가 되고 있는 콜로서스2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면 테슬라와 xAI의 시너지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테슬라의 xAI의 투자입니다. 거기다가 조금 전 말씀드린 옵티머스 3세대도 그록4 이상이 탑재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옵티머스의 확장성과 상용화를 위해서 반드시 xAI에 대한 투자와 25% 이상의 의결권 확보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xAI에 대한 투자 자체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7번째까지 찬성을 하는 게 장기 투자자들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에 계신 테슬라 주주 여러분들도 이결권을 행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10월 달 정도가 되면은 대부분 증권사에서 이메일이나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안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 주총 안건들을 세세하게 살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3번, 4번, 7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기 투자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수익률의 극대화를 위해서 승인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엄청난 사실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태양과 화석 연료를 비교한 에너지 자료입니다. 우리가 석유나 석탄같이 화석 연료를 어떻게 얻는지 보자면은 수억 년 전 살았던 생물이나 나무들이 땅속에 묻혀서 엄청난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다시 파내고 가공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지구에 있는 이 모든 화석 연료를 다 합치게 된다면은 44,700 정도가 됩니다. 단 태양이 5일 만에 내려찌는 지구의 에너지가 5만이 넘어갑니다.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매일같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있다는 건데, 그럼 그 좋은 에너지를 왜 진작에 못 썼을까? 그 이유는 효율성이 떨어졌고, 그리고 에너지를 값싸고 효율적으로 담아둘 그릇, 즉 배터리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테슬라가 상상 초월 수준의 기술로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얼마 전 공개된 메가팩 3가 그 주인공인데, 통칭 ESS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투자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악연인 빌 게이츠가 있고, 그리고 빌 게이츠와 절친인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ESS에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자면은, ESS는 미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고 그의 성장성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투자하는 방식들이 틀린데요. 빌 게이츠는 미래의 학자답게 미래의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10년 뒤에 나올 기술에 베팅을 하고 있고, 투자의 기재인 워렌 버핏은 인프라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배터리 쓰든 전기가 지나가는 곳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즉 전력망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제품 경쟁에는 직접 뛰어들지 않고 이미 깔린 판 안에서 통행료만 받아먹겠다는 의미인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최신 메가팩은 그 자체적으로 혁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더 안전하고 오래가는 LFP 배터리를 사용해서 가격을 낮췄고, 내부 부품은 무려 78%나 줄여서 대량 생산에 최적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 하나에 4인 가족이 무려 한 달 넘게 쓸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짜 강력한 한방은 메가블록이라는 설치 방식인데요. 공장에서 이미 완성된 블록을 만들어 와서 현장에서 그저 레고처럼 연결하면 끝이 납니다. 예전 같으면 몇 달이 걸렸을 발전소급 공사가 단 몇 주로 짧아져 버렸는데, 단 20일 만에 4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거대한 에너지 스테이션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 에너지의 핵심입니다. 태양광은 이미 가장 싼 에너지가 되었고, 테슬라의 메가팩은 그 에너지가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으로 담아내는 해결책이 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워렌 버핏과 그리고 빌 게이츠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현재 기준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무려 1테라와트의 전력을 태양과 배터리만으로 생산을 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은 100기가와트만 해도 미국 전체 전력 수요의 상당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데, 그것의 10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전문가는 앞으로 데이터 센터들도 결국에는 태양과 배터리만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자, 일론 머스크가 그렇다 라고 답변을 했죠. 그러면서도 한마디 덧붙이는데요. 1테라와트는 시작에 불과하다 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전체가 사용하는 전력의 2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자 그것을 이제 단지 시작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이 앞으로 얼마나 거대해질지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이번 주주총회 때 1조 달러 보상 패키지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